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같은 회사에 2살 연하의 과장님이 있는데 그게 제 남친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통 32살에서 34살 정도의 과장을 다는 편인데 29살 어린 나이에 일찍 승진한 케이스였죠. 같은 팀 동료의 소개로 만나 남들 모르게 사내 연애를 한 지 1년이 지났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양가에 인사를 드린 후 상견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9월에 신부가 될 예정이었고요. 저희 집이 못 사는 편이 아닙니다. 저도 오랜 기간 일하면서 돈도 꽤 모은 상태였고 할부 없이 차도 한 대 가져갈 예정이라 다 합치면 1억 조금 넘게 해가려고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상견례를 하고 식장을 올해 9월로 잡게 되었고 신혼여행까지 예약하고 계약금을 낸 상태였습니다. 가전제품도 날짜에 맞춰 배송이 오도록 예약했었고요. 남자 쪽에서는 결혼 비용을 제외하고 1억 2천 정도 집 하는데 보태준다 하셨고 나머지는 전세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봐놓은 집이 비록 회사에서 멀고 시댁과 많이 가깝긴 했지만 좋은 사람 만나 알콩달콩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상견례 당시 생략하기로 했었기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원하신다 하니 군소리 없이 1,000만 원을 보내드린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300 정도만 돌려달라 했더니 1,000만 원을 다 쓰겠다네요. 주변에 친척들이 많아 이것저것 챙기려면 1,000만 원도 부족하다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1억 2천이나 보태주는데 예단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변 사람들이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 되실 분이 홀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워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존경스러웠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좋은 시어머니가 될 것 같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할 때 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은 절대 안 되겠다 싶어 간신히 타협했던 게 시댁 근처로 집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친척들을 챙겨야 한다며 받은 돈을 다 써야 한다기에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 전 친척집 여기저기를 들러서 인사를 해야 한다 하더군요. 그 말에 질려서 무슨 니네 집이 종갓집도 아니고 친척들을 다 챙기냐. 한두 군데도 아니고 8군데를 돌아가면서 인사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따졌더니 저희 친척한테도 돌아가며 인사를 하자네요. 그러면서 선물은 안 해도 되니 인사만 하라 말하며 쭈뼛대고는 이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겠답니다. 거기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마마 보이냐 말했다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집 오면서 그 정도도 못하냐? 우리 집은 집값을 보태지 않냐? 하고 말하기에 어이가 없어 그 잘난 집값 보태면서 참 말이 많다. 그 돈 내가 해올 테니 너가 혼수하고 예단 다 해라. 하고 말했더니 저한테 질린다며 같이 못 살겠답니다. 그래서 그딴 소리 할 거면 그냥 파혼하자. 나도 너 같은 마마보이하고 이 집 저 집 선물 다 돌리면서 결혼하기 싫다. 하고는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네, 파혼을 입에 담은 건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마음으로는 정말 질려서 이 상태라면 안 하겠다는 각오로 한 말이었습니다. 허튼 소리가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 말에 계속 팔랑기가 되는 시어머니의 무슨 문제만 있으면 엄마를 찾는 마마보이 남편이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게 느껴졌거든요. 거기다 인사 다니는 것도 8군데나 되는데 한 지역도 아니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몇 날 며칠 날을 잡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전에 주위 사람들한테 들었다며 밍크 코트도 사달라 하시는 걸 간신히 무마시켰었고요. 거기에 더해 예단비마저 다 쓴다는 걸 듣고 아들을 앞세워서 장사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준다 하셨습니다. 시댁 도움 받지 말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며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얻어주신다 하셨었죠. 당시 남친이 괜찮다, 저희 집에서 내겠다 하고 의젓하게 말하기에 믿음직스러웠는데 1억 2천 보태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차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저도 1억 정도 해가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남친이 울고 불며 빌고 빌어서 화해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친척집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걸 반으로 줄이고 예단도 어머니와 다시 상의해본다 말하며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기에 알겠다 하고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친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시더라고요. 너 우리 땡땡이랑 결혼 안 한다고 했다며, 파혼하자고 했다며 라고 하면서요. 해서 죄송해요. 싸우면서 서로 막말을 하다 보니 그런 말까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드렸고,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괜찮다 하셨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시는 모습에 남친이 어머님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해오셨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구나. 어떻게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사내 못 사내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라고 하며 화내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해서 홧김에 저도 모르게 그랬다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다 연신 사과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주 내용은 감히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파혼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문제로 30분 동안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런 취급 받으려고 며느리 보려고 한 게 아니라며 울더니 갑자기 우리 땡땡이랑 화해는 했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에 좋게 화해하고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 남친이 전하는 내용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둘이 손잡고 와서 무릎 꿇고 저희 정말 잘 살겠습니다 라고 빌어야 결혼을 시키겠다 했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모나 고모님들께서 오지랖을 떠신 것 같은데 그냥 좋게 넘어갔다가 주변에서 뭐라 하니 혹해서 급하게 화내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도 참 병신 같았던 게 알겠다고 가서 빌자고 했었네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가려 했더니 오라고 하시고는 당일에 본인 딸 집에 가서 며칠 계신다며 오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날 가겠다 했더니 아니라네요. 기다리지 말래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 결혼 준비 잘하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느낌이 뭔가 싸해서 웨딩 촬영을 늦췄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남친이 또 장롱은 왜 안 사냐고 물어보네요. 황당해서 집에 장롱 놓으면 공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냐. 그래서 작은 옷장 하나 하고 행거로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 또 왜 그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주변에서 가구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장가 보낸다고 나불나불 됐나 봅니다. 그때 이건 아니다 싶어 대체 왜 이러냐. 합의해놓고 뒤집는 게 몇 번째냐. 하고 버럭했더니 자기도 미치겠답니다. 집에만 가면 엄마가 그렇게 들들 볶는다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어디 남친 잘못이겠나 싶었거든요. 해서 당시에는 그냥 알겠으니 우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잘 말씀드리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따님 집에 다녀오시더니 또 전화를 하시네요.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땡땡이가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왜 우리 바보 아들을 만날까 싶어.
지금이라도 나가면 진짜 다른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당황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들이 좋은 남자예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넌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집도 잘 사니 금방 좋은 남자가 생길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때부터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어 헤어지라는 거냐 물었더니 진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데 이 말만 10번 정도 하다가 전화를 끊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 남친과 만나 이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고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남친에게도 결혼을 반대하는 어조로 계속해서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남친도 미적지근한 태도로 어떻게 하지? 하는 말만 반복하기에 이건 아니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만 파혼하자 하고는 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남친 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원하는 대로 아드님이랑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더 좋은 남자 만나겠습니다. 저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물러날게요. 그런데 정말 다른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하는 당신 말은 끝까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혼자 다다다 말해버리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제 말에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끊어버렸네요. 이후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파혼한다 했습니다. 예상보다 침착한 태도로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며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나신 건지 그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대체 우리 아이가 싫은 이유가 뭐냐고 따지셨습니다. 뭐 주절주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합을 해보자면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남자한테 대든다. 대드는 여자는 남자를 휘어잡고 사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사는 거 못 본다. 여자가 너무 기가 세다. 나한테도 끝에 대들고 그러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는 통화를 끝내고 난 후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사이코 집안에 시집가서 어떻게 살겠냐 하고 말씀하셨고 저도 차라리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사내 메신저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씹었더니 사내 메신저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제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가져가라며 식장과 신행은 어떻게 하냐 묻기에 뭘 어떡하냐. 니네 집에서 반대해서 결혼 안 하기로 한 거니 니네 집에서 다 부담해라. 하고 보냈더니 다행히 양심은 있는지 알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물건은 본인이 가져와서 돌려주겠다 하기에 꼴도 보기 싫으니 택배로 보내라 했습니다. 웃긴 건 이 정신 빠진 놈이 얼굴 보면서 주고 싶다며 직접 가져온다 했다는 겁니다. 결국 다음날 회사 모퉁이에서 만나 물건을 받고 들어가려는데 울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는 겁니다. 니네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러냐.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더 좋은 남자 만나란다. 너한테 대들지 말란다. 네 엄마를 견딜 여자가 몇이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순종적인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저한테 독한 여자랍니다. 지 엄마밖에 모르는 팔불출 같은 놈이 어디서 개소리인지 싶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돌아왔고 이후 몇 번의 메신저를 더 보내왔지만 전부 다 씹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대박인 건 카톡이었네요. 며칠 뒤 톡이 울리기에 바로 확인했더니 남친이더라고요. 뭔 소리를 써놨나 해서 봤더니 엄마, 땡땡이랑 좋게 잘 끝났어요. 식사 좀 하시고 기운 내세요. 저도 힘낼게요. 우리 같이 힘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보고 진짜 사이코인 줄 알았어요. 자기 엄마한테 보낼 톡을 실수로 보낸 것처럼 저한테 보낸 것 같은데 진이 다 빠지고 기운도 다 빠져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멍청한 놈이 애초에 프로필 자체가 다른데 저런 식으로 보내면 실수로 보낸 거라 생각한다 싶었던 걸까요?
이걸 보니 1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친구들이 저한테 복 받았답니다. 제대로 신호를 줘서 눈치채고 결혼 안 한 거라고요. 저도 잘했다 생각하고 있지만 문득문득 미칠 것처럼 화가 납니다.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여자인 건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과 상실감이 들어 저를 힘들게 하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낌새가 보이면 바로 발을 빼는 게 맞다는 걸요. 이젠 어떤 남자를 만나도 무서워서 못 만나겠고 만나는 사람한테 어머니는 홀어머니냐, 착하시냐 하고 집안에 대해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소개팅을 해준다는 친구한테 저도 모르게 그쪽 부모님은 착하셔 하고 묻는 저를 보고 현타가 왔습니다. 저만 보면 매일 우는 엄마를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회사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사람 얼굴을 가끔이라도 보게 되면 끔찍하거든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원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위로 혹은 격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가슴에 새기면서 잘한 선택이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6월 중순에서 말에 걸쳐 있었던 일이라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조금은 담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잊혀졌고요. 처음에는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벌떡 일어나는 일이 수차례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네요. 남들은 잘하는 결혼인데 나는 왜 이런가 신세한탄을 했더니 친구들이 경험이라는 소중한 재산이 생긴 걸로 만족하라며 토닥여 주더라고요. 사실 추가로 글을 쓸 생각은 없었는데 댓글 중에 딱 하나 저를 사기꾼으로 모는 분이 계셔서 추가로 글을 씁니다. 저는 이번 일에 있어 욕먹을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꽁으로 시집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깟 예단 1,0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예단비를 올려달라고 했다면 더 올려줬을 겁니다. 다만 이 집 저 집 다 생색내면서 돌려주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보고 답답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러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회사에서 간혹 마주치고 있습니다. 남들 몰래 연애했다지만 그래도 몇몇 아는 분들이 있어 소문이 난 건지 평소 인사도 안 하던 분이 저한테 와서 눈치 없이 우리 회사 1호 결혼이다. 축하한다. 하고 말씀하시기에 당황했었네요. 아직 헤어졌다는 걸 회사 지인들에게 말하지 못했거든요. 해서 정말 친한 몇 분 말고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소문나서 안주 삼아 쑥덕거리고 있진 않을까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는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만두려면 그 사람이 그만둬야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댓글로 응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진짜 등신이 따로 없네요. 잘했어요. 앞으로 엄청 좋은 분을 만나려고 아주 크게 액땜한 거라 생각하세요. 훌훌 털어버리고 아주 좋은 남자와 너무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모자가 쌍으로 찌질한데요. 찌질이들 틈 속에서 살 뻔했는데 구출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남자 완전 마마보이 쩌네요. 저딴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털어버리고 꽃길만 걷길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로가 아니라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도박,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폭력 이런 걸 제외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결혼이 심각한 마마보이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냥 다른 여자 만나 또 피해주지 말고 마마보이 세트들은 엄마랑 둘이 살다가 조용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 카톡 일부러 보낸 거 확실합니다. 실수로 보낸 척하면서 떠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찌질한 놈이네요. 승진만 일찍 하면 뭐하나요? 하는 짓이 하나같이 찌질한데 남자 집안은 안 봐도 훤한 것 같네요. 완전 말종 집안이겠죠. 파혼한 걸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앞으로 더 좋은 남자 만날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